그러니까 수산 갱령 33회를 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안전 문자 오잖아요. 찍다 보면 안전 문자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수산업 협동조합법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기 협동조합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관계되는 거는 어촌계의 특징하고 수협의 역사보다도 이제 어촌계라든지 로치데일 원칙, 출자금 이자 제한의 원칙, 우량품질의 원칙, 현금 거래의 원칙, 우량품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칙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성격의 특성의 마지막 줄에 17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은 수협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갖춰 보면은 경제적 약자의 단체, 조합은 협동하나 독립된 원칙, 독립된 개체,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 경제단체, 인적결합체, 자유평등의 단체, 상부상조단체, 자주자도단체, 지역단체로 나옵니다. 등으로 특징이 있고요. 조항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은 어촌계죠. 그 조합원이 구성되고요. 업종별 수산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어촌계가 참 중요하죠. 따지보면 어촌계가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의 근간이죠. 177페이지면 어촌계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 경제권, 단일 어촌 불합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하부조직이다. 이렇게 이것은 수협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 연안에 성립되고 산재되어 있다. 어촌계의 4대 이념은 자발성, 협동성, 다원적 협동유대, 운동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문제의 4대 이념도 기출입니다. 그리고 어촌계의 목적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산물 중심이 정산이 반드시 어민의 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 조정과 유통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와야 한다. 생산 조정, 유통 개선, 도모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촌계의 조직 그리고 어촌계의 사업입니다. 지도사업, 업권의 취득 및 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협이 항류하는 업권의 행사, 어민의 생활 필수 부분과 어선, 어부의 공동 구매 등등이 있습니다. 계획 경영 조직 특징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총회 업무가 있고 개원수, 개원은 총회 업무에는 개원수 50인 이상 넘는 경우에는 정관에 가하여 총대회를 둘 수 있다. 50명을 기준으로 잡네요. 개원수가. 그리고 집행기관은 이사회, 감사, 체류 경영자는 계장이지만 이렇게 흘러가 있습니다. 감사는 개원 중에서 조합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수협 조항에는 총회 이사회, 이사, 회장,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려면 이제 끝이 없긴 없는데 감을 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임원과 직원은 회장,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상임이사는 2년이고 감사는 3년입니다. 그러면 감사되는 조건 이것도 기출문제였어요. 그거 합니다. 그래서 조항의 사업은 지원사업과 경제사업, 신용사업 그리고 회원의 상한준비금,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그리고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의 운영관리 공제사업 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은 어로, 공제사업, 어로사업, 선불거래법에 의한 선불거래, 그리고 국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그리고 기존에 이제 129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입니다. 여기가 오타가 녹아서 읽어드립니다. 대외무역. 그리고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거래협력, 공제사업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법을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놓으면은 거의 틀리라고 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저는 지금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조합가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입 방법에는 원시 가입과 상수 가입과 양수 가입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 그냥 시험에 놓는 거고요. 탈퇴는 임의 탈퇴와 예고 탈퇴, 법정 탈퇴가 있습니다. 봐두시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는 가장 중요한 권리는 각 조합의 각종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네, 이용권. 조합원은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 지금 출자액을 그 조합법이 이번에 최근에 개정하면서 일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출자 계좌, 일계좌, 출자 계좌, 계좌 이렇게 일자 이런 말을 언어를 순화시켰습니다. 출자액에 다소의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 일계좌만 있어도 이제 그 조합원이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탈퇴 시 자신의 지분을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이용한다든지 지분 환급 청구권 같은 게 자의권에 들어갑니다. 이런 용어들 보시고 그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수협의 5대 사업은 지도, 구매, 판매, 이용, 가공, 시설, 신용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도 사업은 비경제적 사업이고요. 경제 사업은 구매 사업, 판매 사업, 이용, 가공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시험에 노는 파트니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신용 사업은 수협의 금융 사업으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고요. 공제 사업은 최소의 병으로 우발적 사고라든지 사고, 비예측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는 그 우발적 사고에 이제 되면은 해주는 거죠. 공제 호용은 가입자에 대한 호용, 조합 경영에 대한 호용, 어촌 경제 개발에 대한 호용 등으로 나눕니다. 가입자에 대한 호용은 저축의 호용, 위험 보장의 호용, 신용 증대의 호용, 저축 위험 호용 등으로 나눕니다. 이런 교수들이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 줘야 됩니다. 공제 사업의 내용에는 손해공제가 있고요. 생명공제로 나눕니다. 손해공제는 어선보통공제가 있고요. 주택하재공제, 장기하재공제, 신원보전공제, 어선만기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생명공제는 복지저축공제, 생안복지공제, 복지양로공제, 무지개공제, 장학공제, 재보장공제, 치료공제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공제상품 중 양로보험 성격의 생명공제는 저축의 기능과 위험보장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므로 보험법에 의한 보험법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정부 구제가 받지 않고요. 공제가입의 업인과 조합원의 거의 국한하고 있는 것이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인과 조합원에 국한하는 겁니다. 조합원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가입자의 인적 정보를 민영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파가지고 왜 한정이 되어 있죠. 업인가 조합은. 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공제와 위험보장공제까지 이렇게 동시에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가 놓았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노는 거는 변형돼서 노는 겁니다. 보험가입자가 조합원에 국한되므로 이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하는 공제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방하여 제공하세요. 방이 아닙니다. 개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조직이므로 동일한 조건의 민간 영리보험회사의 보험료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공제가입자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법 상원의 60조를 보면요. 주구별 수입, 어충계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땅 갖고 사업을 전부 일부를 수행한다. 고육지원사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법 근거로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사업, 그리고 신용사업, 공제사업, 그리고 후생 복지사업, 운용사업, 통신사업, 국가공단 조항에 수입 등 위탁이나 보조하는 사업,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 고루협력단체, 다른 조합 조항에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공동사업 업무의 대리, 다른 법령으로 지구별 수입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나서 1호에서 11호까지 사업에 관계된 대외무역. 자, 이 법으로 정리하면 앞에 이론을 다 정리된 거죠. 따지보면. 그리고 차관사업, 1, 2, 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지구별 수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조항의 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던 사업. 이게 15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촌계 사업입니다.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상경영의 위험불능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론이니까. 자연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수산물의 판매, 판로 위험 등이죠. 유통상의 위험. 이걸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수산업에 관련 보험제도의 위험성, 투기적 위험과 순수 위험으로 나눕니다. 투기적 위험은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투기적 위험이라 하고, 세의장의 출호 위험, 새로운 의구 업법 도입이라든지 등을 하죠. 새로운 종무에 의한 양식 위험, 주식 투자 등입니다. 자, 순수 위험이죠. 순수 위험은 인적 위험과 재산 위험으로 나누죠. 그리고 재산 위험과 그리고 배상 책임 위험으로도 나눕니다. 선박의 침몰, 교통사고, 제품 안전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이게 순수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방안으로서는 위험 회피가 있고요. 주민하고 리스크 어보이던스 피해버리는 거죠. 위험 인수 모두 소화, 리스크 어점퍼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통제 노력을 하는 거죠. 로스 컨트롤 노력해가지고 줄이는 것이고, 위험의 증가, 공제제도,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거죠. 핵심은 공제제도, 보험제도가 위험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수산의 보험 제도상 용어, 보험자, 피보험자, 상호회사, 재보험, 협동보험. 그리고 보험제도는 사업자에게 위험을, 보험사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 협동조합의 공제제도, 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공제제도,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신용, 판매사업 등과 함께 경제사업의 일부로 실시하는 조합법의 복리후생, 경제적 지위 안정을 위한 상호보조 제도입니다.
제도를 공제제도로 합니다. 수협의 공제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인 1인이 만인을 위하여, 만인이 1인을 위하여 포인되는 상호 부조 정신, 업인 보호 제도입니다. 수협 공제는 수협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험법 적용 안 받는다. 아까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사업과 그 생명보험 사업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겸용이 낫겠네요. 용어가 겸용으로 바꿔요. 겸할 수 있다. 공제 상품의 종류는 생명공제사업, 그리고 생명공제 안에 돌고래 보장 공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네, 두 가지 겸용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겸할 수 있다 이거죠. 생명공제는 복지점축, 돌고래 보장, 그리고 장학공제, 재해보장 공제, 치료공제가 있습니다. 치료공제는 비공제자가 질병이나 산재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산재입니다. 산재. 이게 최근에 제가 또 고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먼저 사신 분은 산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오타라든지 그 정오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보장공제는 비공제자가 예기치, 예자가 예할 때 예기치 못한 장애 또는 일종 복종 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폐질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된 공제금을 지불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서서 3시간이나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지버리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서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바람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손해공제 상품은 어선보통공제, 어선만기공제, 어선건조공제, 신원보통공제, 그리고 선원특수공제 등 보통화재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원보증공제는 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에 해당한다. 자, 공제자금 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에 가입한 가입자는 1년 수개월간의 공제료를 사전에 수협공제사업부에 나입하고 추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데, 여기서 수협은 할 수 있는 거 준비금 적립이죠. 책임준비금, 보험사고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준비금,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공제금, 특별위험준비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공제계약 기간을 가지는 손해공제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공제사업과 관련된 실제 사고 발생률이 수협에서 처음에 공제료를 산정할 때 예상했던 사고 발생률을 상당히 초과함으로써 수협이 받는 수익보험료와 수익보험료를 일정 부분을 적립합니다. 초과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제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특별위험준비금입니다. 공제자금의 투자는 일반 금융기관의 예치라든지 금전신탁,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취득, 부동산 투자, 공제대출이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 적절히 조화되지만 가장 위에 힘든 것은 부동산 투자는 좀 굉장히 싫어하죠. 자금 회전도 빠르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투자의 원리금에 기대한 시간에 회수하느냐, 이게 안전성이고, 수익성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유동성이는 투자한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유동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경영 188페이지까지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문제가 좀 많이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193페이지 투자의 안정성, 어선 보통 공제가 뭔가. 그리고 192페이지는 수협의 공제 상품의 종류, 공제 상품의 종류 아닌 것은. 그리고 다양한 생명 공제가 있고 손해 공제가 있는데 그 중에 생활복지 공제란 말은 없네요. 용어를 먼저 해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산고등학교 책에 있는 문제를 한 거거든요. 봐두시고. 여기에 보면은 5번까지 있는 문제는 수산고등학교 수산경영에 있는 문제를 인용한 겁니다. 5번까지. 우리 시험은 지문 4개가 나오죠. 그걸 좀 봐두시고. 그리고 그 글이 좀 이렇게 많다는 것은 5개를 4개로 만드는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5개 있는 것은 뭔가 좀 생각해 보시고. 고등학교 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의 감수로 가거든요. 출제는 대학 교수가 하지만 그런 것도 봐두시고. 191페이지 보세요. 조합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사망은 법정 자연 탈퇴거든요. 임의 탈퇴, 예고 탈퇴, 법정 탈퇴, 강제 탈퇴, 자동 탈퇴. 법정 탈퇴는 자연 탈퇴, 법정 탈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어들을 봐두랍니다. 그 법정 탈퇴 대신에 자연 탈퇴가 오도 답이지 자동 탈퇴는 아닙니다. 자연, 법정 탈퇴. 자,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기출문제 하다가 제가 놓친 게 있으면은 그 다음 과 배정수산 품질관리사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쪽에는 처음을 그 책을 이걸 진짜 신경 써서 냈는데 오타부터 해가지고 한 3번 4번을 잡았거든요. 그래도 오타가 나옵니다. 아 진짜 오타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193페이지까지 투자의 안정성이다. 알맞은 것은 투자 경과의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는 투자 문제가 안전성의 관계입니다. 안정성? 안정성입니까? 안전성입니까? 이거 안전성입니다. 이거 안정이 아닙니다. 예, 오타면 이거. 안전성입니다. 예. 예, 그 안전, 아까 설명했죠. 188페이지. 안전성, 예, 문제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치고 하니까 해석은 잘 되어 있네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네, 됐습니다. 안정이 아니고 안전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발음도 안 돼가지고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검사, 유통가격 안정법, 헷갈립니다. 유통가격은 안정입니다. 안정. 네, 이렇게 해가지고 193페이지까지 194페이지까지 수산경영을 33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협동조합법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합법이 또 최근에 많이 개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개정된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강의 조합법을 하겠습니다. 되니까 194페이지부터 조합법입니다. 34페이지. 이렇게 해서 33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